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선생님 자신이 스스로 던지는 질문도 이 질문이야. 왜 그리스에서는 다른 어떤 문명하고 문화와도 다르게 자연 철학이 등장했냐야. 이게 이제 그리스 문화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거든.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선생님도 좀 뭐 어디서 본 적은 없는데 그 질문이거든. Profound religion, 아주 심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 뭐를? 고대 그리스인에게서 자연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 이전에 뭐 그 뭐지? 세상 만물의 원리는 물로 된다는 거 하거나 오원소론, 오원소론 5가지 물, 불, 활 뭐 그런 걸로 세상 만물이 구성됐다든지 아니면 세상 만물은 피타고라스 수학으로 성립이 된다든지 그런 게 다 자연 철학자야. 근데 문제는 이런 유의 어떤 철학적 사고든 철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뿌리는 뭐 인도에서도 좀 있었고 중국에서도 있었어.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자연과학과 접맥시키는 접근법은 그리스만의 특징이야. 물론 그리스가 시간적으로는 약간 더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보통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자, 다른 어떤 문화,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인도나 중국과 다르게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자, 이 대열은 앞에 나오는 다른 고대 문명들이야. 다른 고대 문명의 엄청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만들고 만리장성 만들고 과학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거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실마리는 별로 없어. 인도가 그나마 좀 수학이라는 게 좀 있다. 근데 수학은 메소포타미아 그쪽도 있었거든. 어쨌든 비록 이런 더 오래된 문명, 아까 시간적으로 더 앞선다라고 했지. 오래된 문명이 나름의 어떤 기술적 지식이 있었고 아주 예민한 어떤 관찰 능력도 갖고 있었고 자, 자원이나 정보에 어떤 광대한 원천도 있었어. 중국의 역사책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것의 상징이란 말이야. 기록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제국을 건설했다는 얘기는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있었던 거거든. 뭔가 기록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니까 글이 없으면 통치 거리가 짧아져.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달할 때 말로 전달해야 되니까. 이해되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자연과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자연 철학을 만들어내지 못했어. 그들이 그러면 이 글의 서술 전략은 일단 단락의 전개 방식 뭐? 선생님 여기에 좋아하는 원인 이건 거 있지? 얘가 원인 분석이야. 원인 분석이야? 자, 원인 분석이야. 자, 오래된 제국의 종교들은 자, 프리딕테이티드 요 표현 꼭 챙겨줘야 돼. 뭐에 기반을 두고 뿌리를 두고 실제로 학술용어로 가면 비베이스돈보다 프리디케이티드가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기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 실전 수능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 오래된 제국의 종교는 어떤 것에 구별돼? 물질적인 세계, 실제 세계가 컨트롤도 통제되어지고 뭐를 초자연적인 존재나 초자연적인 힘이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라고 여겼던 거야. 이게 신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자,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힘의 행동의 어떤 이유는 대체로 알 수 없는 걸로 여겼어. 즉 종교 영역으로 넘긴 거야. 선생님이 예전에 요거 혹시 채원이 기억나? 수능 초창기 때부터 낸 거고 더 플러스 형용사 설명을 할 때 이 두 개 말의 차이가 구별이 되냐고. The unknown은 미지의 세계야. 미지의 세계라고 얘기하면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우연찮게 대항해를 나선 게 아니야. 그리스의 어떤 자연 철학이 있고 그거를 알 수 없는 거라고 여긴 게 아니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야? 똑같은 미지의 대상이지만 얘는 우리가 뭐야?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니? 아니요. 신의 존재는 사실은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unknowable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뭐라고 해? 신학이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반면에 미지의 세계는 뭐가 될 수도 있어? 탐구의 영역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수능 초창기 지문이었지만 선생님 머릿속에는
이 두 표현이 30년 동안 남아있는 거야. 자 봐. 그러면 대체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한 거야. 비록 자 엄청나게 기술적 발달이 그 네 개의 강해서 발달한 문명 사회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지. 재밌다? 봐라. 양보절이 대비절을 통해서 주절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자 봐봐 어디지? 그러면 그 앞에서도 얘도 양보절이야? 똑같은 얘기 또 해. 똑같은 얘기 또 해. 그렇지? 동일한 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야. 논리구조상. 그러면서 기술적 발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전통이 주로 자 이게 제사장 집단이야. 성직자야. 중세로 얘기하면 제사장이나 그래서 중세가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한 거야. 걔네들은. 자 봐봐. 그리고 그들의 물질 세계에 대한 관심은 뭐를? 신학의 어떤 확장이 된 거야. 신학에서 만들어진 어떤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신의 섭리네요. 이거를 탐구의 대상으로 여긴 거야, 여기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종종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 무슨 바위가 울어.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해. 바위가 울어. 바위가 우리나라 큰 재앙이 있었을 때 바위가 우는 바위가 있어. 물을 쏟아낸대. 그럼 만약에 그리스인들은 이거를 제우스가 눈물을 흘렸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암석이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물을 뿜어내는데 이 주변에 지하수가 있는지를 따질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용산이 터가 잘못돼서 선생님 이게 뭔지 알겠지? 미신적 주술적 사고가 존재하는 거야. 한국 사회는. 한국 기독교는 그래서 약간 전통적인 서양 기독교하고는 달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 이 두 개가 여기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다 뭐야? 신학적이다야. 신이지. 자, 좀만 더 보자. 많은 고대 문명, 또 이때 얘기야. 그들은 자신의 어떤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제국이 동원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사실은 제국이 만들어지려면 그 이전에 계급사회가 등장해. 계급사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잉여노동, 즉 남의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계층이 등장해. 그때 제일 먼저 등장한 집단이 누군지 알아? 전사 집단 아니면 제사장 집단이야. 전사는 뭐야?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얘가 식량 확보를 못하는 거를 딴 사람이 식량을 챙겨준 거야. 또 하나는 전 보는 사람이야. 근데 그리스는 이 제사장 집단 말고 뭐가 등장한 거야? 지식인 집단이 등장한 거야. 아주 이상한 게 뭐냐면 사실은 중국도 이런 게 있어. 공자 맹자들 같은 지식인 집단이 등장을 해. 그래서 걔네들이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제자백가 그런 걸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세 개의 집단들이 남의 노동을 등쳐먹고 사는 집단들이 생각하는 거야. 즉 이 사람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할 필요가 있어 없어? 남들이 생산한 거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해. 거기는 시간이나 문화, 기술, 퍼블릭 스피어, 사회의 어떤 공적 영역 그런 것들의 엄청난 부분을 전부 다 뭐야? 계속 종교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그들이 뭐였냐면 그들은 기술적 지시를 종교적인 어떤 프레임워에 집어넣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정반대지 거꾸로 집어넣기 때문인 거지 논지에 반하고 단어로 다 고르는 애들을 견제한 거야. 요즘에 현준이가 다녔던 그 시대인제도 단어로 다 고르는 스킬만 가르쳐줘가지고 현준이가 아예 듣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 봐봐. 자, 철학적인 어떤 노력을 부차적인 거. 자, 잠깐만. 관념적인 것과 실제적인 거가 비교돼줘야 된 거야? 아니야. 자연 철학도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것도 관념적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걸 만약에 구태기한다면 미지의 세계, 디 언노운으로 봤냐?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알 수 없는 걸로 신의 영역으로 넘겼느냐? 여기는 안 된단 말이야. 이 두 개가 지금 반이어야. 지금 반이어가 보여? 철학적인 거는 관념적인 거고 이건 실제적인 거지. 그렇지? 2번도 좀 부담스러워. 선생님 그런 뭐였나? 체계가 없었대. 뭐를? 그러한 체계를 통해서 패스오는 전달이야. 후대 얘기가 아니야. 선생님 여기만 X치지. 선생님 어떻게 오답적 견제하라는지 알겠지? 오히려 단어보다 보기가 길면 X칠 게 많아져. 쫄지 말라는 거야. 응? 육모 볼 때도
근데 재학생들은 5월 3일 날 모의고사야. 5월 3일인가 뭐 끝나고 수요일 날 곧장 모의고사야.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봐봐. 그들은 자연 세계와 초자연 세계.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보는 거야? 아직은 모르지만 미지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는 뭐야? 언노블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난 얘는 살아남는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미 30년 전에 나왔던 노운 언노운으로 이걸 구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출의 위력은 이런 거야. 꼭 똑같은 소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사람이 설명할 때 어떤 키워드를 썼냐야. 그게 선생님이 다른 강사보다 엄청나게 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음 플레이는 과소평가인데 추상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지. 4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을 고르는 것보다도 답이 안 되는 논거를 자꾸만 따져보라는 거야. 그러면 빈칸이 예전보다 네가 좀 빨라져. 빈칸도. 오케이? 오늘은 일단